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김작이 묻고 곽박이 경제로 답한다.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3부의 문을 여는 김 작가입니다. 네, 김 작가입니다. 주말에 영화를 보러 다녀왔었는데요. 네. 분명 2시 반에 시작하는 영화인데 2시 반부터 10분 동안 광고를 보여주고 나서야 본 영화가 시작하더라고요. 관객들이 10분 동안 광고를 보게 되면은 영화관은 광고 수익을 비롯해서 어떤 이익들을 받게 되는 건가요? 와우, 드디어 이 문제를 지적을 하셨군요. 지금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영화 볼 때 광고 나오잖아요. 진짜 한 20분 동안, 10분에서 20분 동안. 언제적 광고가 제일 비싸게 광고료를 받을까요? 제일 늦게 시작. 그렇죠. 영화 시작하기 바로 전에 광고가 제일 광고료가 비싸요. 그럼 광고료 수익이 얼마냐? 한 영화관에 제가 통계를 봤는데 한 영화관에 작년 한 해 영화를 관람한 사람 수가 한 1억 정도였대요. 근데 광고 수익이 얼마냐? 800억이었어요. 그럼 한 사람당 광고 볼 때마다 한 번당 800원씩 광고 수익이 있었다는 거죠. 팝콘 같은 거 영화 보러 갈 때 들고 다니죠. 팝콘이 얼마 정도 마진이 남냐 그러면 이 말 안 믿으실 수도 있는데 한 70%, 60에서 70% 마진이 남아요. 그러니까 영화관에 가실 때는 반드시 밖에서 맛있는 것을 사가지고 들어가세요. 법이 바뀌어서 극장에서 파는 거를 안 가져가도 돼요. 자기가 사가져가도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광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광고 수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영화사의 극장의 수익 중에 한 6알에서 7알 정도가 바로 이 광고 수익인데요. 보통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상영한다 그래요. 그리고 그 수익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 영화관이 가졌던 게 전국 매장에서 한 800억 정도 수익을 올렸다. 왜 우리는 돈을 안 받죠? 광고 수익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죠? 그렇지만 영화 티켓 값에는 할인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거기서는 수익을 많이 못 올린다는 게 또 극장의 변입니다. 하지만 광고 수익이나 팝콘 수익은 알려주지 않는 게 불문율로 돼 있다고 돼 있더라고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학자 곽수종 교수가 진행하는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정면 스포츠. 네,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스포츠계 소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 의외로 몰랐던 분들 많이 계시군요. 예, 영화관에는 광고 수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팝콘 사가지고 들어가세요. 밖에서 비싼 거 주지 마시고요. 스포츠 정면 승부의 중앙일보 박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축구 대표팀 명단 발표됐나요? 네, 신태용 감독이 26명의 명단을 발표했는데요. 네. 대표팀은 31일에 서울에서 이란과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9차전, 다음 달 5일에 우즈베키스탄과 원정 10차전을 앞두고 있고요. 또 3위 우즈벡의 승점 1점 차로 쫓기고 있는데요. 또 신 감독이 8부상에 회복한 손흥민 등과 함께 38살 노장 공격수 이동국을 깜짝 발탁을 하면서 또 40이 다 된 이동국이 뛰는데 후배들이 안 뛰겠냐,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맥인가요? 이동국 네? 선수가 미꾸라지 노는데 들어간 맥이라고 봐야 되나요? 네, 사실 그렇게 노장 공격수가 들어가서 선수들한테 자극을 주면서 또 그런 효과를 또 내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동국 선수 TV 나가랴, 이거 축구 하랴, 이거 시간이 없겠는데요. 축구 인생이 상당히 굴곡이 심한 편이었죠, 이동국 선수가, 그죠? 네, 맞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는 또 최종 엔트리에서 탈락을 했고요. 네. 또 2006년 독일 월드컵 직전에는 또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면서 꿈을 접어야 했었는데요. 네. 또 이동국 선수가 또 한물 같다는 편견과 맞서 싸우면서 또 K리그 최다인 196골을 터뜨렸고요. 또 요즘도 전매 특허인 발리슛을 선보이면서 또 이동국의 시계는 거꾸로 흐른다, 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41살이라 그러셨나요?
네, 지금 올해 38살. 한국 나이로는 39살이고요. 39살. 예. 네, 내년에는 또 40살이 됩니다. 축구계로 치면은 거의 뭐 은퇴하셔야 될 나이 아니신가요? 이렇게 되면? 네, 맞습니다. 특히 공격수 포지션이 또 더 많이 뛰어야 되고, 예. 사실 골키퍼 이런 포지션에서는 김병지 선수라든가 뒤까지 뛴 선수가 있었는데, 네. 또 이렇게 나이가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도 요즘 K리그에서도 뭐 가장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네. 이렇게 대표팀까지 발탁됐습니다. 예. 참 대단하네요. 자, 스페인 프로축구 이야기 좀 해볼까요? 호날두하고 메시가 맞대결 펼쳤다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네, 레알 마드리드가 오늘 3대1로 승리했고요. 네. 특히 호날두 선수가 오늘 스페르코바 대 에스파냐 1차전이 열렸는데 또 후반 35분에 결승골을 터뜨렸습니다. 네. 특히 메시 선수가 지난 4월에 또 레알전에서 골을 터뜨린 뒤에 또 유니폼을 보여주면서 레알 팬들을 도발했었는데 또 오늘 호날두 선수가 동일한 골 세레머니를 펼치면서 네. 메시 선수에게 또 안갚음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안타까웠던 게 그저께인가요? 육상대회 보면서 우사인 볼트 선수 근육 쥐가 났습니까? 경기하다가 중간에 그냥 포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어제 런던 세계 육상 선수권 400m 계주의 마지막 주자로 나섰는데요. 네. 또 허벅지 뒷근육 급성 경련으로 또 레이스를 마치지 못했고요. 네. 그래도 볼트 선수가 오늘 또 어제 은퇴식에서 또 복싱 용어는 알리도 마지막 경기에서는 졌다면서 또 내 좌우명인 또 불가능은 없다는 메시지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행복하다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 인생에 불가능이란 없다는 그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네. impossible에다가 점 하나 찍으면 I am possible이라고 바뀌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네. 이야기를 누가 했는지 혹시 아세요? 그것까지는. 제가 압니다. 오드리 헵번이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볼트 선수가 인생 마지막 레이스를 앞두고 밤새 파티했는 것도 사실이죠. 네, 오늘 영국 신문 더 선이 또 그런 보도를 했는데요. 네. 볼트가 또 마지막 레이스를 며칠 앞두고 여자들과 밤새 파티를 벌였다는 기사와 함께 또 동영상도 올렸는데요. 또 팬들은 또 영웅의 마지막 모습이 좀 다소 아쉽다 또 이런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스포츠 선수들은 늘 이렇게 우주도 그렇고요. 타이거 우즈도 그렇고 왜 이런 자꾸 경기를 앞두고 이런 자기의 스태미너라든지 정신을 집중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좀 흐트러 놓는 일을 하나요? 네. 사실 볼트 선수도 또 이렇게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또 이런 기행을 저지르면서 팬들에게 또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네. 또 반면에 우리나라 박지성 선수라든가 또 그렇게 또 자기 관리가 특출한 선수들도 있는 반면에 네. 또 이렇게 여자와 또 술을 좋아하는 또 슈퍼스타들도 있어서 예.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스포츠가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하여튼 모범이 되는 그런 것도 좀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앙일보 박린 기자였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면 승부, 팩트 진검 승부, 트루맨. 네, 팩트 진검 승부 트루맨 시간입니다. 시사인의 고재열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죠. 뉴스톱의 김진일 팩트체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들이 준비한 원고 말고 갑자기 제가 뜬금없이 하나 질문 드려볼게요. 네. 저도 옛날에 어디 잠깐 활동을 했을 때 삼철이가 있었거든요. 예. 예. 안철땡, 박경철, 그죠? 이런 네. 철자가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도 양땡철, 전땡철 이래 있잖아요. 해물찜 맛집이 있는 도시. 그렇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또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이 강인 땡, 그 다음에 또 이성 땡이에요. 그죠? 땡성이죠. 그죠? 철인들이죠, 철인들. 예, 철인들. 왜 그렇습니까? 이분들은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아시는 거 있으세요? 아니,
아니 행안부 장관이 계시는데 그 밑에 계시는 이 경찰의 최고지 계시는 분들이 서로 이렇게 장난치 이게 뭡니까? 뭐 하자는 건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한 팩트 체크 진검승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장명화까지 이제 거의 오늘 주제로 그걸 다뤄도 끝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오늘 주제가 종교인 과세 논란입니다. 예정대로라면 내년 1월부터 종교인들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시행 시점 4개월여를 앞두고 갑자기 제동이 걸렸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장 지냈죠. 김진표 의원. 이분이 세무 담당 공무원이었습니다. 과거에. 이 기독교인 정치인으로 잘 알려진 분이기도 하고요.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법안 대표 발의했는데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종교인 과세가 또 2년 연장이 돼서 2020년 1월로 미뤄진답니다. 쟁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종교인 과세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1968년 종교인 과세가 처음 거론된 지 장장 47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겁니다. 다만 시행 시기는 오는 2018년 1월 1일부터로 정해 2년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 지난번에 그 김진표 그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그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조금 준비가 덜 돼가지고 좀 늦추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 그렇게 들은 걸 동감하시는 거예요? 동감하시네? 지금 저희 이제 그 세종당국 입장에서는 이제 내년도에 시행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여러 가지 고려할 요인이 많아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좀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들끼리 수입도 서로 구조가 다르고 비용을 인정해야 될 범위도 서로 다 다르거든요. 조세 정의에 맞게 먼저 정비한 다음에 시행하자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어제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늦추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이 좀 비난 여론이 거세지니까 이 법안 발의를 했던 그 민주당 의원 3명이 발의를 철회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2년을 유예해서 시행하기로 2018년부터 한 것인데요. 예. 그걸 또 유예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제가 봤을 때는 시행을 안 한 것 같은 그 의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예 문제가 아니고 시행 안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거 아니냐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시행상의 행정적인 부담이나 그리고 시행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어떤 돈의 흐름에 대해서 이 돈의 의미에 관련 해석에 다툰 부분은 시행하면서 조금씩 보완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그것만으로 또 2년 연기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개신교 전부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진보 개신교계 쪽에서는 납세의 의무를 왜 회피해야 하느냐. 우리도 이제 납세하자. 근데 이제 보수 개신교계, 일부 개신교계의 반대 논리, 세금을 못 내겠다.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예, 지난 2015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종교인에게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됐을 당시의 리포트, 그리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인사청문회 당시 발언, 그리고 지난 9일 김진표 의원이 종교인 과세를 2년 늦추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는 내용의 리포트, 또 이혜원 바른정당 대표의 입장, 그리고 시사평론가 김용민 씨의 의견, 그리고 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박운 교수의 이야기, 의견 들어봤는데요. 자, 이제 두 분께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유예한다, 또 유예한다. 눈치 보는 겁니까? 아니면 뭐 때문입니까? 눈치 보는 거죠. 왜냐하면 법에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된 이렇게 한다면은 예. 시행을 해보고 예. 문제가 나타나면 그것에 대해서 보완할 대안을 제시하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는 전제하에 예. 그래서 이런 지금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2년을 다 유예기간을 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준비가 안 됐다라고 하시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종교인들이 세금을 낼 마음의 자세가 준비 안 되셔서 그런데 그것은 2년이 지나도 이렇게 준비되긴 힘들 것 같은데요. 예. 김진일 대표. 예. 이제 뭐 역사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역사. 이 도대체 왜 그러면 종교인들이 지금까지 세금을 안 내느냐? 정부 수립 이후에 네. 근거가 없습니다.
예. 뭐 알다시피 헌법에는 모두가 이제 납세 의무가 있고요. 그럼요. 그런데 왜 안 냈는지 그 기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고요. 예. 다만 추정하기로는 과거에 이제 종교 단체들이 어떤 사회 어떤 공동체라든지 이런 사회 복지 시설 사실상 네. 이런 모델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세금을 감해준 게 아니냐라는 추정은 있어요. 하지만은 이유는 없고요. 그래서 1968년에 예. 처음으로 국세청장이 성직자에게도 갑종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예. 근데 이제 난리가 나죠. 그래서 결국은 철회를 했고요. 예. 그 이후에는 끊임없이 종교인에게 과세를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세정 당국의 어떤 의지가 있었고 네. 그거에 대해서 다시 후퇴하는 이런 계속 반복되는 역사였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2012년에 박재환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 또 불을 지폈고요. 종교인 네. 과세에 대해서. 예. 그랬다가 그해 12월에 통과를 못했습니다. 그 국회에서 뭐 눈치를 보느라고 예. 통과를 못했고 결국은 2015년에 그래서 이제 통과를 했는데 네. 또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해서 2년 유예를 줬습니다. 그러면 2년 동안 고재열 기자가 얘기했지만 2년 동안 그럼 준비를 해서 하면 되는 건데 지금 내년이면은 50년이거든요. 처음 네. 과세 얘기가 나온 지가 지금 50년 동안 준비가 안 됐다라는 거는 도대체 그러면 언제 준비가 된다라는 건지 좀 납득하기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예, 종교인 비과세 역사에서 또 그런 부분을 거론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제 시대에 3.1운동의 주역들이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예. 그중에는 특히 목사님이 많았다고 그러는데 네. 그런데 이런 분들을 회유하기 위한 이제 일제가 문화 통치를 하는 시기에 네. 그때 종교인 과세를 없앴다. 그리고 민족대표 33인 중에 16인이 목사였는데 나중에 예. 이분들이 다 변절자가 됐다. 예. 그래서 그런 그 종교인 과세가 비과세가 된 거에 그 연원은 어떤 우리 역사의 과정을 봐도 좀 그런 슬픈 근원이 있다라는 또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이해운 바른정당 대표의 말처럼 이 정치인들이 하는 말에 참 이 나쁜 버릇이라 그럴까요? 이런 거죠. 이 인용입니다. 조세 정의에 맞게 먼저 정비한 다음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럼 조세 정의가 무엇이라는 걸 밝혀줬으면 좋겠고요. 그렇죠. 국민 계세 아닙니까? 그렇죠. 국민 계세죠. 누구나 대한민국 땅에 사는 사람이면 외국인이건 국내이건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먼저 정비한 다음에 그러면은 정비한 걸 어떻게 알죠? 이런 것들이 정치인들이 조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데. 정비 안 했다라는 걸 증명하셔야죠. 그러니까요. 예. 그런 책임은 이런 말을 하는 분에게 다 있거든요. 네. 지금 여론이 안 좋다 보니까 결국은 세 분이 발을 뺐다. 더불어민주당의 백예련, 전재수, 박홍근 의원이 공동 발의 철회했고요. 28명 중에서 그래서 28명으로 줄어들었는데 표의식한 걸로 봐야 되겠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 일반 국민들한테는 지금 좀 받아들여지기 힘든 얘기인 것 같고 사실은 그리고 네. 어떻게 보면 종교인들 좀 이 국민으로서 세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선의를 가진 다른 종교인들에 대한 모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미 세금을 내고 계시는 분들이 네. 여러 종교에 여러 교단에 많습니다. 그렇죠. 뭐 천주교에서 신부님이나 수녀님들 그리고 조계종에서도 세금을 내자는 입장이고요. 네. 그래서 정말 일부 종교인들이 세금을 끝까지 내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분들이 신을 섬기는 건지 신을 이용하고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매의 눈으로 저는 보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대표. 일단 그 25명이 이제 지금 발의를 하셨는데 네.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 중에서 이제 18명이 개신교 이제 신자로 알려져 그렇군요. 있고요. 예. 예. 그 중에 이제 몇 분이 이제 불교가 있고 천주교 예. 한 분이 있고 무교도 계시고요. 예. 그래서 근데 뭐 소신인 것 같아요. 무교이신 분은 소신인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개신교 쪽에서 보수 개신교단 쪽에서 좀 일부 개신교단. 일부 개신교에서 좀 강하게 반대를 하는데 대형 교회 중심으로 예. 좀 반대를 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김진표 의원 같은 경우도 수원 중앙침례교회 장로를 맡고 지금 있고 네. 더불어민주당 기독신호회 회장으로 지금 있어서 어떤 뭐 종교를 이제 개신교를 대변하는 입장에서 있는 그런 예. 것들은 충분히 알지만은 예. 그 굉장히 권위 있는 자리 국정기획자문위원장까지 하셨으면 국정 어떤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예.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김진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세무서에 근무를 했다는 말씀드렸지만 83년, 85년까지 영월 세무서장을 지낸 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자, 세금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조세정의 앞에서 우리 고재열 기자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개세주의입니다. 알고 계실 건데 과연 종교인에 대해서 왜 이분이 소득세법 개정안 비교해서 좀 연기하자 이렇게 했을까 저는 좀 궁금이 되는데
한번 두 분 중에 한 분이 간단하게 김진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 요거 좀 내년 시행 앞둔 소득세법 개정안 비교해서 간단히 한번 짚어주시죠. 뭐가 차이가 나는지. 예, 뭐 사실 차이가 나는 건 없고요. 2015년에 통과했을 때 원안 그대로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다만 그거를 2년 유예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015년에 이제 통과된 거를 보면은 그 소득세법에 이제 종교소득이란 거를 기타 소득으로 하나를 신설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인이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로소득을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은 기타 소득에서 종교소득을 하든지. 그러면 이제 종교소득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징수를 하냐면은 이제 뭐 소득 그 규모에 따라서 다른데 이를테면 연간 소득이 4천만 원 이하면은 80%를 이제 필요 경비로 인정해서 비과세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그러니까 제 목사인데 4천만 원이다. 연간 소득이 그러면은 3,200만 원. 그러면은 3,200만 원은 비과세가 되고요. 800만 원만 과세 표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4천만 원을 연소득이면은 실질적으로 1년에 내는 돈이 한 10만 원 정도 계산. 왜냐하면 또 이제 개인 공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1인당 가족 한 명당 150만 원씩. 그러면 3인 가족이면은 거기도 450만 원이 또 빠지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10만 원 정도 4천만 원 소득인 사람이 10만 원 내는 거라서 이거는 뭐 사실상 굉장히 뭐 국가 재정에 면세나 마찬가지다. 면세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느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회사원들 46%가 세금 안 내는데 뭐 어때서? 그건 회사원들이고요. 팩트 진검승부는 추루맨 잠시 후 4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